그래서 저는 이 방송 정치 방송을 늘 대할 때 웃기게 하자, 즐겁게 하자 주의예요. 네네. 근데 오늘 올 차를 이제 자유로를 타고 오는 기분은 좀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침에 그 정청래 대표 그 뉴스공장 나간 거를 네. 다시 들으면서 왔는데 그럼 그거부터 갈까요? 그렇죠. 오늘은 네. 제가 다짐을 두 가지 했습니다. 다짐? 욕을 비속어를 쓰지 말자. 원래 욕 잘 안 하잖아. 그렇죠. 비속어를 혹시 화가 나서 비속어를 쓰지 말자. 그리고 막말하지 말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제가 제 어떤 개인적인 버튼을 눌리는 장면인가 봐.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났어요? 오늘 나도 좀 아침 궁금하다. 방송 오늘 보고. 특히 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공동체 의리, 인간에 대한 의리 같은 문제 같아요. 아, 그래요? 우리의 팀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자가 저기 있는데 네. 전생애를 걸고 붙는 자가 있는데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 라는 점을 함께 보시죠. 아 영상은 아니고 네. 저희가 바로 아이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5천 분 그래요, 보시죠. 그래요. 빨리 하자. 요거부터 볼까 그러면? 읽어줘봐요. 사실상 사퇴는 불가능하거든요. 사퇴시킬 줄 있는 줄 아는데 그 선관 잘 안 보여 지금. 그 선관위에 일단. 등록을 네. 하면 본인이 박시영 대표가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당이 이제 제명 취소, 제명을 해야 되거든요. 김어준 본인이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예 쫓아내야 되는데 박시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심하네. 의미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자진 사퇴를 혹은 강제 사퇴 뭐 이런 식의 아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빡친 건 이 대목은 아닌데 저거부터 얘기를 합시다. 그래요. 굉장히 지금 표정이 이미 일그러져 있어요 이석현. 근데 이런 오늘 표정 진짜 본 적이 되게 없습니다. 진지한 표정이다 오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런 그 인간에 대한 예의 차원을 건드리면 좀 화가 나는 것 같고 일단 저 얘기는 왜 그 자진 사퇴 얘기가 지금 나올 타이밍인가? 저렇게 완전 몰빵을 하고 계시네요. 조국 후보 지지에 그런 느낌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 막판에 굉장히 몰렸구나라는 생각은 들어. 코너에 몰렸다. 지금 마지막 총력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그랬고 사실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화는 잘 안 났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는 화는 안 인간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났어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뭐 박시영 대표도 김어준 씨와 거의 뭐 한 몸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분위기 때문에 두 분의 저 티키타카는 사실상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 봐야 그렇지. 되겠죠. 근데 그 목적이라고 하면 뭐냐? 적극적으로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켜서 본인들의 영향력을 조국을 통해서 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하나 있는 것이고 그런 해석이 많이 동시에 붙더라. 지금 조국을 당선시키고 싶은 게 간절한데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김용남 후보 여기를 제거를 하면 조국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저 두 분이 박시영 대표가 조국 후보, 김어준 씨가 조국 후보를 지지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뭐 지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요. 근데 문제는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을 늘 외칩니다. 그리고 그러면 민주당의 성공도 같이 외치면서 지금 조국이라는 케이스가 딱 나오면은 거기서는 조국 후보를 우선시하는. 그러니까 이런 이율배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진절머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를 응원할 거면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서 그럼 이기시라. 말로는 이재명 정부 성공 팔지 마시라. 자꾸 파시면요. 우리 유시민 장관님이 돌 던집니다, 진짜. 팔지 말라 그랬거든요. 저는 근데요 궁금한 게 그리고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김용남 대표가 사퇴를 하거나 뭐 내쫓거나 어떻게 해서 나락이 됐어. 그러면 그 표가 많이 조국 후보한테 갈까? 저는 여기 약간 의문이 있거든요. 근데 정확한 이것을 분석이네. 이걸 주장할 수 있을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계속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 가지는 않더라도 만약에 저들의 뜻대로 김어준 씨의 뜻대로 김영남 후보를 막 자기들이 위력으로 그냥 날려버려.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래도 일부 표는 조국 후보에게 갈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얻는 부분이 있을 그렇죠. 것이다. 뭐 5에서 10%뭐 일부분이라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해서 당선을 시키겠다는 저런 좀 치졸한 내지는 굉장히 좀 비겁한 전략을 대외적으로 저렇게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그 자신감이 굉장히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내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의 마음에는 비수가 꽂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요. 오늘 누구가 표정이 저렇게 좀 안 좋잖아요. 계속 표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 조금이라도 뭐 간다고 쳐요. 네네. 가겠지 어느 정도. 그 조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올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올인을. 그런 거 이길 얘기하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정정당당 승부에서 이길 자신이 없는 거고 저건 사실상 물리력 행사죠. 자진 사퇴, 강제 사퇴 시키려고 하는 거. 그 방법이 근육 자랑이라 아니면 그러죠. 저걸 이제 근육 자랑. 힘자랑하는 거고 착하게 살자고 문신 보여주는 그런 건데 저는 진짜 조국 후보 측과 저 팀이 지금 힘 조절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러면 밀어붙인다. 한 팀으로 앞으로 가지 못해요. 원래 합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당내에 많죠. 근데
저런 식으로 거의 지금 악연을 너무 남기는 거예요. 선을 계속 넘어요. 이래가지고 어떤 그 민주진영 지지층이 그래도 고생했으니 합당하자라는 결론으로 못 가요. 저는 배지 한번 달려다가 나중에 제3당 후보로 대선 출마할 겁니다. 이러면. 정말 제3당 후보의 선거는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심상정 후보 때부터. 권위자라 그러죠. 권위자. 그렇죠. 권위인데 후원금으로 나중에 선거 다음 날 선거 비용을 다 메꿔야 하는 그런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 지금 본인은 꿈에 부풀어서 민주당 가서 대선 후보 될 생각으로 지금 저분들이랑 같이 지금 한 팀으로 저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민주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완전 지금 패착이에요. 이러면은 다시 같이 갈 수가 없고 제가 이 앞에 초반에 지금 많이 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 저 얘기로 잠깐 넘어가도 될까요, 바로? 그럼 정청래 대표 네. 이야기 한번 볼게요. 오늘 오늘 뉴스가 아침에 나온 거. 출연을 했거든요. 이거 보겠습니다. 김용남 후보 대법 관련해 가지고 본인은 소명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소명이 불충분하고 후보 사퇴까지 거론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김어준 씨 발언이죠, 이게. 네,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본인이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후보가 뭐 오늘 사퇴해요, 뭐 이런 경우 그런 비상 사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이 되면 또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고를 해봐야 된다. 네, 사실 제가 요거를 방송을 본 건 아닌데 요 전 상황을 제가 워딩을 보니까 일단 단일화에 대한 얘기 없었고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거듭된 질문에 저 얘기가 나온 걸로 저는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김효성 그 씨는 지금 뒤에 그 단일화 얘기에 주로 이제 본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앞에 말에 사실 좀 꼭지가 돌았습니다. 꼭지가 돌았어. 그 대법 의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까? 습니다. 남의 선거야? 남의 일 얘기하듯이. 개인이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제 TBS 토론회에서 김영남 후보가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럼 그 논리를 저기 나가서 설명을 해야지 그치. 당대표가. 쳐줘야지. 누구보다 해야죠. 알아서 잘해요가 이게 말이 돼요? 여기서 나는 눈 돌아가더라고. 그러니까 도울 순 없다는 거지. 남 없진 얘기야. 않는 거야. 저거는요. 저 같은 정치평론가가 하는 얘기예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당의 후보로 지금 나가서 팔이 잘려나갔잖아. 이 싸움을 하고 있잖아. 지금 어제 토론회에 가장 뜨거웠던 얘기가 뭡니까? 어머니가 사채업자라고 했던 그 유튜브에 대한 얘기. 네. 그 조국 후보랑 관련 있는 거냐? 이 싸움이 났어요. 그렇죠. 그 관련 있다고 없다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싸움에서 자신의 후보가 어머니 모욕 당했다고. 근데 저기서 저런 얘기를 남의 일처럼 하고 있어? 이거는 거의 공과 사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화가 났어요. 개인이 헤쳐나갈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개입하기는 약간 민망한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게 정청래 대표만의 태도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많은 분들이 맞아요. 지금 저런 태도를 아주 유사하게 서로 정도만 다르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게 그게 이제 민주당을 응원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라는 게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당연히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뿐만 아니라 저 장면에서도 보면 약간 묘해요. 묘한 게 왜요? 뭐냐면은 김어준 씨는 100% 조국이야. 밀어. 그냥 조국밖에 없어. 우리 조국, only 조국이라죠. only.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청래는 아닌데 여기 이제 힘들어 뭐냐면 보였어, 저는. only가 아니라 여기 이제 보스야. 버스. 보스. 예. 그러니까 조국도 되면 좋고 스위치 발음 잘하네. 김용남 대도 좋고 요런 약간 보스거든요. BOTH. 네, 알고 있어요. BOSS 올리 아니죠? 어준과 보스 청래의 약간 묘한 신경전이 저 안에 또 녹아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저는 약간 난감한 듯이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정청래 둘의 대표가. 대화가 좀 머쓱한 면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평론했을 때는 그런 이제 분석들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 김용남 후보가 저 인터뷰 보고 무슨 생각 들었을까? 진짜 이거 선거 못 해먹겠다는 생각 속으로 엄청 할 겁니다. 저분이 심지어 당 대표면서 전략 공천을 했고 후원회장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맞다. 나가서 이거 방어를 이해가 안 해주진 돼. 못할 망정. 아니 후원회장은 뭐 마음은 안 가고 몸만 가는 거야 뭐야? 뭐 맞다. 후원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만 그러니까 주는 거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저거를 지금 뭐 마음을 몇십만 줘야지. 명이 보고 있을 거고 그 대법 문제 때문에 김용남 못 찍겠다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당 대표가 나가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당대표인데. 지금 궁색한 게 아니잖아. 얘기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나가서 또 하나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 당 대표가 저러고 있으니까 포문이 정말 안 열려요. 되게 아마추어인 척하는 프로 같아 지금. 아마추어 인척하는 프로다. 선거 한두 번 했냐고. 저 정도로 이제 저쪽에서 프로인 척하는 아마추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많이 봤는데 오히려 반대를 반대로. 하고 있다는 거. 아마추어인 것 같은 선거 프로다. 많이 안 해본 척 하는 거야. 저 정도로 칼을 들고 지금 목덜미에 달려들면
저도 많이 해봤죠. 저도 이 당 저 당 있으면서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이거 작정하고 인사청문회만 한 번 해도요. 그 사람 그 정말 털 끝까지 다 벗겨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없는 내용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잖아. 근데 지금 저렇게 칼 들고 달려드는데 전혀 반대쪽으로 그 나가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김영남 후보가 저 혼자 나가서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하나 무슨 유튜버의 발언에도 지금 자기가 반박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고. 지금 그럼 뭐 소수당입니까? 의원 한두 개 있는 아니 당입니까? 나는 소수당도 아니고 그냥 무소속 후보 같아. 그냥 후보 혼자 다 하는 이런 180개 상황이에요.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하고 해가지고 반격해야지. 상대를 거의 지금 통구이로 만들어야지. 지금 공격을 당했잖아요. 반격 사격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러면. 그러니까 조승래 사무총장이 한마디 하셨잖아요. 그거 외에 네. 뭐가 더 나가고 있냐고.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에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많이 난 듯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거의 조승래답지 않죠. 갑자기 뉴 조승래를 보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이런. 뉴 조승래. 아니 뭐 환영해요. 저희는 이렇게 배타적으로 ABC 그룹 나눠가지고 뭐 A 그룹은 B 그룹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네. 아니, 지금의 무슨 얘기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그리고 약간 뭐 저 댓글을 네. 그대로 갖다 차용하자면 각성했다라는 표현도 뭐 있더라고요. 각성이죠. 그러니까 각성승래죠. 각성승래. 각승래?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조승래 사무총장의 저런 발언이나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 내지는 우리 후보를 지키겠다라는 일부 발언, 전 이런 것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청래 맞아. 대표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책임을 스스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이렇게 역으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에 김용남 후보가 저 평택 선거에서 저는 승리할 걸로 보거든요. 네. 이기면 정청래 대표의 공 없습니다. 왜? 도와준 게 하나도 없잖아. 아유. 지금 도와주고 지금 김용남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지 본인이 당대표로서 같이 공을 누리는 게 맞는 거지. 네. 근데 제가 또 예언 하나 하면요. 정청래 대표 또 김용남 후보가 이기잖아요. 또 자기 공인 것처럼 또 팔 거거든. 아이고. 소원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는 이제 국민들이 한두 케이스일 땐 헷갈린단 말이야.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복수의 케이스가 이제 누적이 돼가지고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민을 속일 수 없는 단계까지,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의 단계까지 좀 왔다고 보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조국을 죽이고 있는 사람은 사실 저는 김어준이라고 봐요. 그래요? 김어준 씨가 저는 조국을 지금 계속 코너로도 몰고 있는 역할을 전 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김용남 후보가 제가 왜 승리를 예상을 감히 하냐면요. 뭐 본인 후보의 역량도 있습니다만 선거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동정론입니다. 동정론만큼 무섭고 센 건 없어요. 과거에 그 기억나시죠? 이정희 후보가 나와가지고 떨어뜨리려고 나왔습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린다고. 그때 박근혜 후보 그냥 어버버버버 하다가 당했거든. 그랬더니 표가 그냥 쏠려버렸어요. 근데 지금의 이 장면들이 아까 우리 이석현 평론가님 우리 늑구가 상당히 좋은 지적했는데 김용남 후보가 혼자 맡고 있다니까 화살을. 그러면서 그 혼자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서적인 지지, 동정론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지금 굉장히 세게 붙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조국 후보가 저는 어제 그 CBS 토론도 보면 예. 그 내 인생의 뭐 아이템 한 장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본인이 그 뒷모습 케이크 들고 사가는 뒷모습 그걸 가져오셨더라고.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뭐 자의식 과잉이다 이렇게 짠해. 얘기할 수 있고 뭐 여러 생각이 난 들던데. 그렇게까지 보진 않았고 자의식 과잉이라기보다는 저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했어요. 당시 그 조국 사태 본인이 입시 비리범으로 뭐 이게 공격 당하던 그때를 다시 각인시키는 게 좋을까도 싶은데 제가 들었던 생각은 좀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저를 누군가를 이렇게 막 인간에 대해서 막 너무 혐오하지 않는 편이에요.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는 좀 혐오가 감이 들었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 조국 대표가 그때 그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시 그 상처가 너무 크니까 그때 그걸 극복하고 싶은 거야. 계속 그 이전에 그 사건 이전의 조국과 그 사건 이후의 조국이 완전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 자꾸 악수를 거듭하는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상처가 너무 큰 거죠. 그리고 가족들이 뭐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정치를 통해 그렇게 해결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꾸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부자연스러운 몸부림이 나오고 네. 더 이제 뭐 구렁텅이로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그 가장 잃은 게 많은 사람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본다면 전 조국 후보가 가장 잃은 게 많다고 봐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뭐 본인의 민낯이 드러난 것도 있고 그동안에 너무너무 과대평가돼 있었거든요. 근데 보통 선거를 통해서 한 정치인이 국민들의 어떤 검증의 무대에 데뷔를 하게 되면 그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이 다 평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국 후보가 전 국민적 평가가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것이고 아마 잃은 게 굉장히 많은 후보 아닐까. 물론 토론회를 통해서도 본인의 실력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네. 아니 저는 유이동 후보랑 토론하는 부분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되게 답답해할 정도로 조국 후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남을 네거티브하고 깎아낼 시간에 네. 좀 본인에 대한 그런 준비도 좀 소홀하지 않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뭐 그런 국토부에 생각도 질의를 들어요. 해서 답을 얻었다라는 그 파일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근데 인정 안 하잖아요. 아, 그때 조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자체를 이해하기는 어려울 네, 거예요. 그 내용 자체를. 하지만 그 문답 과정에서 오는 약간 답답함이 느껴지긴 그리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판결문에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정이 끝났거든요. 예. 판결문. 근데 아. 그걸 조국 후보가 말을 안 하면서 선거법을 걱정을 하는 태도로 그냥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는데 질문이 법원의 결정 존중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그럼 예 아니오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근데 법원을 아니라고 하면은 존중한다면 예라고 해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하고, 그러니까 판결을 존중하지만 사실 존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바로 예. 선거법으로 걸리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조국 후보가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말에 답도 못하는 자신 없는 후보, 자격 없는 후보가 누구를 갖다가 검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국민들이 오는 이율배반성, 역시 조로남불, 안 변하는구나. 조국의 위선은 끝이 없구나. 이 프레임을 저는 스스로 만들었고 더 이상 이제 극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어제 그런 생각이 토론에 되게 들었습니다. 웃겼던 장면이 한쪽에서는 선거를 부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판결을 부정하고 있고 이렇게 부정 브라더스의 두 분이 같은 당을 하시는 건 좀 어때요? 그러니까 부정당으로. 부정당으로 부정혁신당. 네. 디나이알 뭐 파티 뭐 괜찮네요. 근데 제가 어제 토론회는 근데 그 결과적으로 김영남 후보가 잘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확실히 요즘 시대는 태토가 먹히는구나. 아, 예. 자신 있어야 되고 자신 있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 그래도 김영남 후보 국민 여론이 그러니 대부업 한 거에 대해서 좀 뭐 사과는 하고 가.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들어보니까 이게 특히 차명 이런 거 아니라도. 너무 명백해. 그냥 아니 본인이 4명인데 왜 차명이라고 그래 자꾸. 그 본인이 소유를 그렇죠. 하고 대표를 세운 거잖아. 그건 차명이 아니죠. 그냥 경영이에요, 그게. 그런 인수해서 경영한 거지. 그래서 인수해서. 그건 나도 순간적으로 약간 헷갈렸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그래서 잘 얘기하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정청래 대표 얘기하고 끝나고 넘어갑시다. 아 그거는. 그래 다시 정청래 갑니까? 뉴스 공장 좀 나가지 마세요. 저기서 저 얘기하니까 우리가 더 피가 거꾸로 솟는 거야. 거기 나가시니까 조국 후보와 조국 후보 지지자들의 눈치가 보이는 동공 지진이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상황 자체에 놓인 게 잘못이다. 그러니까 하정 후보 나가서 노래 부르고 있다면서. 근데 저런 얘기 할 거면 나가질 마시라고. 전북이나 가요. 지금 어렵다면 전북 어떻게 많이 전북 갔어. 가면은 표가 또 떨어지잖아. 그래 너무 더 많이 떨어졌더만. 그러니까 이렇게 집에 계셔야 돼 지금은. 한 5일 집에까지. 동안.